그날 아침 사무실의 커피 향은 따뜻했지만 박정희는 왠지 추웠다. 가볍게 찬 기운이 사무실을 채우고 커피 머신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증기가 창문을 통해 비치는 부드러운 햇살과 어우러졌다. 아무 소리 없이 전등만 켜져 있는 그 공간에서 그녀의 손목에 자꾸 미세한 통증이 느껴졌다.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점차 느껴지는 신체의 무거움에 자꾸만 의식이 끌려갔다. 박정희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가벼운 기침이 나왔고 몸의 어디에서인지 고통이 미세하게 일었다. 서서히 다가오는 나이가 묵직하게 몸을 눌러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창밖으로 흐르는 가을 바람을 바라보며 앉아있던 의자에 다시 몸을 뉘었다. 몸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속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은 이제 익숙해져서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내부에서는 무언가 더 찾아야 한다는 무언의 촉이 있었다. 그런 무언의 촉은 어쩌면 오래된 기억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었다. 박정희는 컴퓨터를 켜고 오늘 아침에도 어제의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부동산 목록을 정리하며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떠났다. 아까 그 손목의 통증, 그리고 그 전에 했던 말들, 자신에게 들려오는 고객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김수환 씨라고 소개된 그 사람의 목소리, 너무 차분하고 부드러웠던 그 목소리 속에서 마치 거친 바람처럼 여전히 마음에 남았다. 평소 같으면 이런 감정은 금방 잊었을 텐데 그는 계속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박정희는 그 남자가 말한 것들이 떠올랐다. 은퇴 후에 새로운 집을 찾고 있다던가, 혼자 살아가려고 한다던가, 혼자라서 그런지 그의 목소리에서는 단순한 부탁 이상의 무언가가 묻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다. 그렇게 깊은 감정이 떠오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혼자 있는 삶을 선택한 지도 이제 오래다. 정희 씨, 이제 커피 한잔 할까요?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온 지영이가 말했다. 고개를 돌리며 그녀의 표정을 보니 지영이 역시 평소와 다르게 눈치가 보였다. 조금은 불편한 기색이 있었다. 그래, 너도 마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지영이는 그런 말보다 더 묻고 싶었던 게 있었다. 어제 전화 받은 고객, 그분 괜찮은 거죠? 라고 지영이가 말하며 박정희를 바라봤다. 박정희는 잠시 말을 아꼈다. 그냥 그런 고객이야. 그냥 전원주택을 찾고 있다고 했어. 그런데 언니, 목소리가 참 따뜻해 보였어요. 그 사람은 아마 어떤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박정희는 잠시 숨을 쉬며 손목에 다시 통증을 느꼈다. 아프다는 느낌보다는 점점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느끼지 못한 그리운 감정이 마음속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을 거부하는 듯 그 감정이 차갑게 밀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밀어낼 수 없는 감정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자신이 오랫동안 그리워왔던 따뜻함을 발견했다. 이날 오후, 박정희는 김수환 씨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이번에는 그녀도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그와 만나기로 결심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채 그녀는 한숨을 쉬며 기다렸다. 김수환 씨,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하신 매물들을 다시 정리해 봤어요. 내일 오후에 뵈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네, 내일 오후 괜찮습니다. 그럼 2시쯤에 뵙겠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다. 그가 말하는 단순한 대화 속에
그동안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조용히 떠오르는 것 같았다. 박정희는 이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다. 어느새 그녀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사무실에서의 일상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날의 전화 후 그녀는 그 남자가 떠오르지 않는 시간이 없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던 박정희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챙기며 내일 만날 그 사람을 떠올렸다. 평소 같으면 자신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어느새 그 사람이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설레고 있었다. 내일 뭔가가 달라질까 하고 마음속으로 되물으며 그녀는 살짝 웃었다. 그날 밤 박정희는 혼자 식사를 하며 그동안 잃어버린 감정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무서워서 다시 눈을 감아버리기엔 그가 너무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녀는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너무 익숙했던 삶, 너무 조용했던 일상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목소리 하나가 그 모든 고요를 흔들어 놓고 있었다. 내일 정말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그 밤 박정희를 잠에서 깨운 마지막 질문이었다. 박정희는 여전히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햇살 속에서 불안한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마치 몇 년 동안 익숙하게 살아온 그 공간이 이제 조금씩 낯설어지는 느낌이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문득 어젯밤 떠올렸던 김수환 씨의 목소리가 다시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는 불현듯 그 포근함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는 은퇴 후 새로운 집을 찾고 있다 했다. 여전히 혼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이 그를 그런 생각으로 이끌었는지 궁금했다.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 아직도 외로움이 가슴 깊은 곳에 있었다. 그렇게 묵직한 마음으로 맞이한 첫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정희는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김수환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박정희의 마음속에 작은 떨림이 스쳤다. 여느 고객과는 달랐다. 그가 차분하게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을 때 그의 모습은 묘하게 따뜻하고 진지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씨. 처음 뵙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화로 들었던 그대로였다. 너무 부드럽고 너무도 차분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정희는 간단히 대답하며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녀는 그 따뜻함에 조금 놀랐다. 그저 일상적인 고객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의 존재감은 그런 생각을 쉽게 무너뜨렸다. 저번에 전화로 말씀드렸던 집들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박정희는 커피를 한 잔 더 따르고 손님을 맞이하는 전문적인 자세로 부드럽게 말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의 목소리나 표정이 이처럼 마음에 남은 적은 없었다. 김수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그들의 대화는 부드럽게 시작됐다. 전원주택을 찾고 있다고 하셨죠? 그럼 집을 둘러보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박정희는 평소처럼 매물 설명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익숙한 길을 따라 말을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지함은 자꾸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김수환 씨는 매물에 대한 설명을 집중해서 들으면서도 그의 표정은 한없이 차분하고 여유로웠다. 고요하고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 집은 남향이라 햇볕이 많이 들어와요. 마루도 깔끔하고 거실은 넓어서 좋은 점이 많죠. 주방은 이쪽에 있고요. 박정희가 설명할 때마다 김수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하는 동안 문득 그의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다.
그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저 그가 느끼고 있는 깊은 무언가였다. 그의 눈빛이 박정희에게 집중될 때마다 박정희는 왜인지 긴장이 됐다. 그녀는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건 단순히 부동산 거래일 뿐인데 왜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걸까?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김수환 씨가 부드럽게 말하며 박정희가 말을 더듬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는 그저 그녀를 기다려주는 듯했다. 그의 그 평온함이 박정희에게는 부담스럽기도 했고 동시에 안도감을 주기도 했다. 혹시 미경 씨, 이 집 정원이 참 좋네요. 김수환 씨가 조용히 말했다. 혼자 살기에는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는 그녀에게 여유 있게 웃으며 말했다. 박정희는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가 혼자 살게 될 집을 찾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이미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혼자서의 시간이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그리웠을지 그의 말 속에서 느껴졌다. 정원은 전 주인이 잘 가꾸셨거든요. 나무들이 다 자라 있어서 봄과 여름에는 더 예쁠 거예요. 박정희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수환 씨의 말이 또 한 번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미경 씨, 혼자 살면 어떤가요? 전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을 다 맡겼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그리워지네요. 박정희는 순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물음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고독과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박정희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녀 역시 이혼 후 혼자 살아온 시간이 많았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처럼 그의 혼자서의 시간은 너무도 길고 그리운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고독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짧은 침묵 후 혼자 살아서 그런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시군요. 저도 그래요. 김수환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박정희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여기 정원은 정말 좋네요. 작은 일들이 그리워져요. 박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하는 그 그리움은 그녀에게도 낯설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그에게 그리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작은 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서로 이야기했다. 대화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고 김수환 씨의 말은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은 고독보다는 작은 위로의 느낌이 커졌다. 박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가 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작은 서재를 둘러봤다. 김수환 씨는 창 밖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이 집도 좋지만 미경 씨가 더 따뜻해 보이네요. 박정희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김수환 씨는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서 아니에요. 박정희는 조용히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그리움과 포근함이 교차했다.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었고 무엇보다 그가 자신에게 느끼는 그 따뜻한 감정이 확실하게 전해졌다. 그럼 이 집은 마음에 드시나요? 박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수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는 글을 보내며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그가 남긴 따뜻한 말들을 마음속에 새겼다. 식어가는 커피 잔만이 그녀의 자리 위에 남아 있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이제 그와의 관계는 조금 달라졌다. 김수환 씨가 문을 열고 나가자 박정희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말은 계속 그녀의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저도 그랬어요. 박정희는 그가 한 말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자리를 정리했다. 오늘은 정말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았다. 박정희는 그날 밤 그가 했던 말을 반복하며 다시 한번 그 말의 스스로를 되돌아보았다. 정말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요. 박정희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사무실 안에 고요하게 퍼졌다. 창가에 놓인 시계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평소와 달리 조금 어색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느꼈던 그 불편한 몸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최근 몇 주간 몸 곳곳에서 느껴지는 작은 증상들이 쌓여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마음속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였다. 김수환 씨와의 만남 이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가 떠오르는 시간이 많았다. 그의 목소리, 그가 건넸던 따뜻한 말들, 그리고 그의 따뜻한 손길, 그것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다. 그날 아침 박정희는 김수환 씨로부터 전화가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지난번 만남이 생각보다 길어졌고 그녀는 그가 분명 다시 연락할 것이라고 느꼈다. 잠시 후 사무실 전화가 울리자 박정희는 예상대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씨, 김수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그 목소리 속에서 무언가 따스함을 느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박정희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조금 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 그와의 만남 뒤로 계속 어지러웠다. 김수환 씨가 말을 이었다. 지난번에 본 집 말고 다른 곳도 좀 보고 싶은데요. 내일 시간 괜찮으신가요? 박정희는 잠시 생각을 했다. 그녀는 그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내일 오후 2시쯤 어때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박정희는 전화를 끊으며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런 단순한 전화 한 통에 그녀는 다시 마음속으로 큰 변화를 느꼈다. 하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다. 그녀가 처음 느낀 것처럼 그와의 관계는 단순히 부동산 거래가 아닌 그 무엇인가 특별한 감정을 깨우고 있었다. 그 다음 날, 박정희는 김수환 씨와의 만남을 위해 준비를 했다. 평소처럼 그녀는 정장을 입고 사무실을 나섰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전에 없이 조금 더 신경을 쓴 옷을 고르고 집을 나서면서 자신도 모르게 가슴 속에서 작은 떨림을 느꼈다. 그 떨림은 두려움보다는 기대에 가까웠다. 그 떨림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2시가 되자 약속 장소인 작은 단층 주택 앞에서 김수환 씨가 도착했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편안한 복장인 회색 스웨터와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자연스러웠고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씨. 김수환 씨가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에서 다시 한번 따뜻한 느낌이 전해졌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도 좋은 날씨네요. 김수환 씨가 말을 꺼냈다. 그가 다가오면서 박정희는 살짝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려고 했다. 그저 일상적인 대화일 뿐이지만 그 대화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더욱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집 안은 조용했고 창문 너머 햇살이 부드럽게 퍼져 있었다. 이 집은 어떠세요? 좋아요. 마당도 넓고 혼자 지내기에 딱이네요.
박정희는 그의 담담한 목소리 속에서 묘한 외로움을 느꼈다. 괜히 마음이 흔들렸다. 네, 혼자 살기엔 딱이죠. 그녀는 짧게 답했다. 집을 둘러보던 두 사람은 마침내 작은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김수환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박정희 씨, 이 집은 정말 좋은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미경 씨가 더 따뜻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순간 당황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말하는 톤 속에서 진지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수환 씨는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 조금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해서 박정희는 잠시 멈칫하며 그가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말에 조심스러운 다정함을 느끼고 있었다.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박정희가 말했다. 김수환 씨는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었고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 순간 박정희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고독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건넨 말이 마음속 깊이 들어왔다. 집을 둘러보던 두 사람은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더 편안해졌다. 박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존재가 조금씩 그녀에게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혼자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과 위로가 조금씩 다가왔다. 김수환 씨, 다음에는 어떤 집을 보고 싶으세요? 박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수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집이 정말 좋지만 그래도 더 많은 선택지를 보고 싶습니다. 박정희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일정을 잡아서 다른 집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날의 만남은 결국 두 사람에게 조용한 변화를 가져왔다. 박정희는 김수환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늘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큰 떨림을 느꼈다. 박정희는 그가 말한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창가에 놓인 찻잔의 김이 천천히 사라졌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박정희는 사무실에서 서서 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아침부터 몸이 조금 이상했다. 어제 김수환 씨와의 만남 이후로 그녀는 왠지 더 자주 몸에 작은 불편함을 느꼈다. 예전처럼 자주 느꼈던 통증은 아니었지만 어디선가 지속적인 피로가 쌓이는 듯 했다. 무릎이 아프고 손목이 저리고 목이 뻣뻣해지는 그 느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차 익숙해져 갔지만 여전히 불편했다. 고개를 돌리며 자리에 앉으려던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정희는 손목을 가볍게 비틀며 문을 열었다. 네, 들어오세요. 박정희 씨, 김수환입니다. 김수환 씨가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그는 그동안 봐왔던 것처럼 차분한 모습이었다. 오늘도 평소보다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다.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박정희는 다소 긴장된 표정을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그가 다가오자 그녀는 자신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몸의 불편함과 동시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심장을 쿵쿵 울리게 했다. 그녀는 그가 사무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른 후 의자에 앉았다. 오늘은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김수환 씨가 말하며 가볍게 웃었다. 그는 앉으면서도 여전히 느껴지는 긴장감을 피하려는 듯 했다. 박정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리 차분하고 친절하게 대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박정희에게 낯설고 새로운 존재였다. 예전 같으면 이런 순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자리를 피했을 텐데 오늘은 그의 목소리,
그의 존재감이 마치 무언가를 얘기해 주려는 듯 다가왔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박정희는 눈을 맞추며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다시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목의 뻣뻣함과 손목에 전해지는 작은 통증이 점차 커지며 다가왔다. 김수환 씨는 그 증상을 알아차린 듯 잠시 박정희를 살폈다. 박정희 씨,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박정희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그다지 자연스럽지 않았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혼자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가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김수환 씨는 잠시 동안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혹시 괜찮으세요? 목이 좀 불편해 보이세요. 김수환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박정희는 잠시 어색하게 웃었다. 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김수환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없이 작은 물컵을 건넸다. 따뜻한 물이라도 드세요. 저도 요즘 자주 이래서요. 박정희는 그의 배려에 살짝 미소 지으며 컵을 받아들었다.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가벼워졌다. 잠시 후 박정희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조금 더 쉬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김수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저는 그럼 다른 이야기를 나누러 가야겠네요. 다음에는 더 많은 집을 보여드릴게요. 박정희는 그가 나가고 나서 잠시 그가 남긴 손길을 떠올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무리 일상적인 순간일지라도 그 작은 손길이 주는 힘은 너무나 컸다. 박정희는 김수환 씨가 떠난 후에도 그의 손길이 남아있던 그 자리를 계속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의 따뜻한 존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걸까? 박정희는 사무실을 떠나기 위해 가방을 챙기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사무실의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비는 그치지 않을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언제나처럼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다. 그러나 그날 그녀의 발걸음은 어딘가로 이끌리듯 고요한 사무실을 벗어났다. 그녀는 결심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 동안 혼자였고 일을 위해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살았다. 혼자 있다는 것에 익숙해졌고 그 외로움을 고백할 기회조차 없었다. 하지만 무엇인가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아침부터 김수환 씨와의 대화가 계속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는 그날 따뜻한 손길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그 손길에서 무언가 깊은 감정을 느꼈다. 박정희는 사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빗방울이 얼굴을 스쳤고 그녀는 무심코 발걸음을 공원으로 향했다. 비 오는 날의 공원은 항상 차분하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고요한 공원에서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비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박정희는 그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자신도 잘 몰랐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싶었다. 그렇게 잠시 걸어가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다. 벤치에 앉아있던 박정희의 머릿속은 여전히 김수환 씨와의 만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손목을 마사지해 주었을 때 그의 조심스러운 배려가 여전히 기억 속에 선명했다. 그의 작은 배려는 단지 친절함 이상의 것이었고 그녀는 그날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 보았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따뜻함이 그리워지죠. 박정희는 그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이 잠시 흔들렸다. 그때
공원의 끝자락에서 김수환 씨의 모습을 보았다. 비가 오고 있었지만 그는 우산 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박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걱정했지만 그는 그녀를 알아보고 조용히 다가왔다. 박정희 씨, 여기서 뵙다니 잘 지내셨어요? 김수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네, 잘 지내요. 그냥 공원에서 산책을 좀 하려고요. 박정희는 그를 마주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어딘지 모르게 기분이 묘하게 달라졌다. 비가 와서 걷기에는 조금 불편할 텐데. 괜찮으세요? 김수환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자신도 모르게 김수환 씨의 따뜻한 배려가 그동안 느껴본 적 없었던 감정들을 불러일으켰다. 괜찮아요. 사실 그냥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박정희는 천천히 대답했다. 김수환 씨는 잠시 그녀의 옆에 앉으며 빗속에서도 괜찮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혼자 생각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가끔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할 수도 있어요. 박정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그녀에게 보여주는 친절함이 점차 더 큰 의미를 갖는 듯 느껴졌다. 그녀는 그동안 이토록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아무리 간단한 대화일지라도 그의 손끝이 스치자 박정희는 문득 오래전 잊었던 감각을 떠올렸다. 두 사람은 잠시 비오는 공원을 바라보며 고요함에 잠겼다. 박정희는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금씩 그를 의식하면서도 그의 존재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천천히 깨닫고 있었다. 여기 가끔 오세요. 김수환 씨가 물었다. 네, 가끔 이곳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져서요. 박정희는 답하며 그녀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요함을 그에게 전하려고 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혼자 생각하는데 좋아요. 그렇군요. 저도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이런 곳을 찾곤 했어요. 김수환 씨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이런 곳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네요. 박정희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가 느꼈던 고독과 그리움에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다. 그 말 속에서 그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지만 때로는 정말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특히 아내가 떠난 후에는 그 공허함을 더 크게 느꼈어요. 박정희는 김수환 씨의 말없는 다정함을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조용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젖은 벤치 아래로 떨어지는 빗방울만이 그 순간을 지키고 있었다. 그 고요한 순간이 점점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박정희는 문득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들이 잠시 조용히 앉아있던 중 김수환 씨가 다시 말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함께 앉아서 시간을 보내니까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박정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와의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박정희는 김수환 씨의 말에 묘한 떨림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그의 존재가 점점 더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내가 정말 그에게 기대고 싶은 걸까? 박정희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걸음을 멈췄다. 비는 이제 그쳤지만 공원의 기억은 여전히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김수환 씨와의 대화, 그의 잔잔한 온기 어린 미소,
그리고 공원에서 나눈 고요한 시간들이 계속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고독한 시간을 보내온 그녀는 이젠 그 따뜻한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와의 관계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집에 들어서자 박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김수환 씨와의 만남을 떠올리며 혼자 웃었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던 감정들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김수환 씨가 그녀에게 보여준 조심스러운 배려와 진지함은 그녀의 가슴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그가 제안한 대로 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나누는 작은 친절들이 점차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때 박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봤을 때 김수환 씨의 이름이 뜨자 심장이 살짝 뛰었다. 아직도 그와의 대화 후의 감정이 낯설었다. 그동안 자신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화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씨. 김수환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점심을 못 먹었는데 같이 식사하실래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박정희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그의 초대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말투와 목소리 속에서 느껴지는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 그런 감정을 느끼고도 여전히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따뜻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오늘 저녁요. 박정희는 잠시 고민하며 대답했다. 그럼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아는 작은 식당이 있어요. 집밥 같은 음식을 해주는 곳인데 괜찮을까요? 박정희는 그 말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김수환 씨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소박함과 진지함이 그녀에게 더욱 편안하게 다가왔다. 네, 괜찮아요. 그럼 거기서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늘 저녁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순간이 왔다. 그녀는 평소 같으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간단하게 외출복을 챙기고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김수환 씨와의 저녁이란 생각을 하니 그녀는 옷을 고르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 조금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동안 감추고 싶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저녁을 제안했을까? 박정희는 그 생각에 잠기며 김수환 씨와의 식사 자리가 단순한 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순간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조금 두렵게 만들었다. 고독하고 조용한 삶이 주는 편안함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고요함 속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자신을 마주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박정희는 지정된 작은 식당에 도착했다. 그 식당은 번화가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외관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는 집밥을 연상시켰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수환 씨가 잔잔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씨.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식사하게 되네요. 김수환 씨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가 보여주는 미소는 그녀에게 큰 위로처럼 다가왔다. 네, 정말 오랜만에 사람과 함께하는 저녁이네요. 박정희는 고백처럼 말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 외로움을 김수환 씨가 함께 나누어주는 느낌이었다. 그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김수환 씨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삶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다. 그는 아내와 함께 했던 일들, 그리고 지금의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말했다. 박정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그가 얼마나 혼자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느꼈다. 저는 요즘 가끔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리워져요. 김수환 씨가 잠시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예전엔 아내와 함께 있을 때가 더 편안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사라져 버렸어요. 박정희는 그 말에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외로움이 있었다. 그렇죠. 저도 그리운 시간이 있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요. 김수환 씨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록 많은 말은 없었지만 그 말 없는 대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갔다. 식사를 마친 후 김수환 씨는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박정희 씨, 오늘 저녁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박정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를 느꼈다. 이제는 혼자서 느끼던 고요함을 뛰어넘어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박정희는 김수환 씨가 남긴 말을 되새기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했다. 이런 변화가 정말 괜찮을까? 이 이야기는 나이 든 사람들이 겪는 작은 몸의 변화와 그것에 대한 무시가 어떻게 점차적으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몸의 신호에 무심해지기 쉽습니다.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을 그냥 넘기기 쉽고 일상에 치여 그 신호들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신호들은 결국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때로는 잊고 지내기도 합니다. 몸의 변화는 결국 정직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고통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이기도 하죠. 그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때로는 조금 느리게라도 더 신경 쓰고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몸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작은 일상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봄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돌봄을 줄 때의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소소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그 사랑은 가족, 친구, 이웃과의 조용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깊어지고 그 깊이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가족 간의 관계, 특히 노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미묘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그립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한 간호와 배려가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배려가 결국에는 삶의 중요한 의의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에게서 받은 사랑과 관심을 통해 그들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갑니다. 특히 늦은 나이에 찾아오는 사랑과 돌봄의 변화는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들에 대한 회한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것은 사랑이 단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작은 손길 속에서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작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을 따라 변해가지만
마음을 돌보는 일은 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의 일부로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돌보는 과정은 결국 자신을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몸을 아끼고 마음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그 자체로 치유가 되어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의 소중함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결코 과장된 감정이 아니며 매일매일의 작은 행동 속에서 발견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는 그 작은 손길이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역시 치유되며 그 사랑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이 주는 따뜻함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으며 점점 더 많은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들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신호들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을 전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일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이 저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이야기처럼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